네, 마감 전략 당신의 선택은 시간입니다. 역시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될 텐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MTN인트의 정재훈 전문가, AR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화면 통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를 저희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업종지수 가운데서도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 아무래도 거래대금, 거래량 증가하다 보니까 모멘텀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증권업종 연속성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이 빠져나올 고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중에서 다시 한번 살 종목을 고민해야 될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나와 있는데요. 정재훈 전문가에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쪽이세요? 일단은 사야 될 구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지수가 다시 이제 1100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 PBR, 즉 PBR 한 배 수준 이하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그래도 장기적인 저항권을 돌파를 해놓고 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일단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늘어난다고 한다라면 증권업종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있어서의 좀 호재성 그런 부분들 재료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많은 증권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좀 선택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증권주의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NH투자증권입니다.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4%대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 종목이 고민이다라고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NH투자증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현진 팀장에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비슷하세요? 아니면 반대쪽이세요? 저는 일단 증권주는 좀 반등할 때마다 줄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않는 모습이고 1분기에도 개선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이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증권주는 이제 당연히 올라가는 흐름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치고 나갈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 증권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성과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증권사의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진행이 됐죠. 미래에셋 대우라든지 NH와 이제 우리투자증권 혹은 KB와 이제 현대증권의 M&A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증권사 매물이 왜 많이 나왔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증권 업황이 좋았다면 그런 증권사 매물이 기초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권사를 이제 매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기존 업체도 합병을 통해서 이제 규모를 키워서 성과를 내려는 것인데 증권사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수익이 무조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 IB로 전환되는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과정이고 이로 인해서 성과가 내는지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증권주는 브로커리지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증권주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증권주를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지금 올라왔던 이유가 대형 IT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견인했던 부분이고 다른 종목은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로 꺾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상승의 부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수가 현재 시점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도 쉽지 않은 업종입니다. 조선업종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반등 곧 한계 혹은 차별화 가능으로 나눠봤습니다. 수주 상황도 제각각이다 보니까 되는 놈만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 그래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고민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이번에는 오현진 팀장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증권주와 크게 시각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역시도 반등의 한계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이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업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현대중공업의 수주 소식이죠. 그래서 그리스 선사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것이 수주 개선의 시작이 될 것이냐는 아직 좀 더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480척 정도였습니다. 그 이전에 1660척 대비해서 30%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국내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 수주 잔고가 약 40조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전 대비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적은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수주를 통해서 수주 가뭄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마련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최근에 반등하고 있던 원유 가격도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해운업도 아직은 개선되는 추세는 아니고 또 미국의 트럼프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이 무역과 관련된 업체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승시 비중 축소가 현재 시점 아직까지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주 개선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적 반등보다는 다시 좀 눌리는 구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현진 팀장의 이런 분석들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혹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종목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정지훈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조선주 참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최근에 뭐 조선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좋아질지 여부는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의 경기는 서서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이 한국 조선업 쪽 빅3라고 놓고 볼 수 있는 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일단 세계 탑 수준을 여전히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면에 주가적인 수준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전히 PBR 한 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업황 자체에 불투명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여전히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한 차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 뭐 주도 업종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순환매적인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 차례 올해 작년에 최고가를 형성했었던 한 16만 원, 17만 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에 있어서의 충분한 수혜도 가능하다. 이러면서 놓고 봤을 때는 조선주 특히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세 번째인데요. 중단기적으로 누가 더 웃을까? 두 가지 종목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코냐, 풍산이냐. 가격 상승 모멘텀은 같습니다만 이것 빼고는 현재 상황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크기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정지훈 전문가님. 네. 방금 전에 담당 PD가 항상 이 코너 할 때 결론부터 말을 좀 해달라고 해서요. 아, 맞다. 네. 포스코와 풍산 중에 결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짚어주시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포스코입니다. 일단 업종 대표주입니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금일 또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있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 추세를 유지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중국 쪽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이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철강 가격에 있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수익성 측면에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틀림없는 그런 부분들은 주도 업종입니다. 여전히 IT 쪽, 화학, 철강 이쪽에 있어서의 주도 업종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주도주가 꺾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론은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포스코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적어도 3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 결론은 조정 시에는 매수관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현 전문가께서는 포스코를 선택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현진 팀장님 앞에 두 질문은 두 분이 다 갈렸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스코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풍산도 근데 괜찮게는 봅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괜찮게 보는데 그래도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 포스코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추세라든지 수급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면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0만 원까지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포스코를 상승시켰던 요인은 이제 업황 회복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죠.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 반등하는 부분이라든지 많이 빠졌던 구간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최근에는 자동차를 비롯한 고급 강판 부분에 기대감이 있다든지 그래서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5에서 10% 정도는 더 나올 수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풍산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핵심일에는 구입가격 같은 경우 추가적인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동사업 부분의 마진도 확대되는 모습, 또 안정적인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 부분도 받쳐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어쨌든 지금은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겠지만 포스코는 조금 더 풍산보다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저희가 받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눈에 띄셨어요? 네, 오늘은 카카오가 좀 눈에 띄어서 카카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 중국 투자 유치 소식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리페이 모회사로부터 한 2,3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거고 카카오페이 부분을 분사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카카오가 기존의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알리바바가 국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 3만 개의 유통점에 카카오페이 중심으로 좀 그런 부분이 통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진출도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엄청난 몇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죠. 근데 카카오는 국내에서는 입지가 굉장히 튼튼하지만 해외에서는 아주 미미한 입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제 중국 진출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의 다른 부분을 봐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고 수익 중요한데 작년보다 올해 기업들의 광고 집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사업인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도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들, 오토 서비스 카카오 택시도 좋은 모습이고 로엔 인수 효과도 가시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네이버보다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었던 카카오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좀 상승 추세가 이어나가길 한번 기대감 갖고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정재훈 전문가께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 네. 종목 오늘 눈여겨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대부분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주가 좀 눈에 띄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대한항공이 금일 4%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진해운에 있어서의 발목을 좀 잡혔던 그런 기업이고 실적적인 그런 불확실성 여부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좀 동반해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하면서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부채 비율이 900%가 넘는데요. 이 부분들은 유상증자에서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타 다른 항공주들도 일단 순환매적인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대한항공을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엮어서 봐야 될 부분들이 한진칼이라는 기업입니다. 한진칼도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대한항공을 보실 때 한진칼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카카오와 항공주 그리고 항공주 중에서도 대한항공 보면서 한진칼도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저희가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신고가를 좀 기록하는 그 종목,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자라는 관점에서 삼천당제약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삼천당제약은 안과용제와 항생제 등을 판매하는 제약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넣는 점안제 부분에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이제 안구 건조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안약 넣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앞으로도 이런 안구 건조증 환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점안제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외 안과의약품 수출도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구 건조증 시장 2020년까지 연평균 6% 이상 견조한 성장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미국의 안과용 제네릭 의약품 7종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어서 다른 해외 국가로의 진출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DHP 코리아 인수하면서 이제 그 점안제 생산 능력을 보유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점안제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더더욱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점안제 시장의 그 성장에 따른 수혜, 해외 수출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반등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이제 13,900원 이하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3,300원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15,500원, 손절가 약간 짧습니다. 13,300원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정재훈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대하TI라는 기업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대하TI라는 기업을 아실 것 같은데요. 고속철도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테마성 종목으로 좀 보는 거는 옳지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2016년도에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뭐 2배 이상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올해는 16년도에 나왔던 이 실적보다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국내의 부분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 증가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해외 쪽에서도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지금 9거래일 연속적으로 기관주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뭐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올해 실적을 감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20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2020원 이하권역으로 일단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약 한 2,600원 정도 작년에 형성됐던
2011년도, 작년 11월 달이죠. 그 가격대에 형성돼 있던 그 고점권역을 목표가로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1,9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020원 이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현재 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목표 주가 2,600원에 손절가 1,900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감 전략 당신의 선택 AR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MTN 힌트의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마감 동시효과 부근 현재 들어가 있는데요. 상승 탄력 계속 이어지고 있을지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부근 예상 체결 가격 살펴봅니다. 지난 1월부터 소폭의 등락만 반복하던 코스피, 오늘 1년 7개월 만에 2,100선을 기록했는데요. 2,100선이 또 다른 박스권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지수 상승의 발판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이끌었는데요. 시가가 2,085선이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폭을 늘리면서 2,108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옆으로 밀리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이 둔화돼서 0.8% 상승한 2,102선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과 반대로 대응합니다. 코스피의 영향을 받아서 더 강하게 상승할 법도 한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 거래를 연속해서 동반 매도하면서 오늘 620선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부터 매수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두 주체 모두 제조업종에 대한 매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는 SK케미컬과 LG이노텍 등의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몰렸는데요. 동시효과 구간 직전까지 기관은 1,400억 원, 외국인은 1,1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IT 하드웨어를 팔고 IT 소프트웨어는 샀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카카오나 W게임즈 등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동시효과 구간 직전까지 기관은 4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22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는 만큼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 좋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하만 인수 성공이 오늘 또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0.7% 상승한 194만 원대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1.8% 상승하면서 5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와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강세 흐름 나타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흐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카카오는 알리페이 모 회사로부터 2,30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4% 넘게 급등을 했고요. CJENM도 1%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메디톡스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42만 원 선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기업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 롯데케미칼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SK케미칼이 투자해왔던 R&D가 올해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백신의 출시 등이 SK케미칼의 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6% 넘게 상승합니다. 63,700원 기록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곧 마감됩니다.